그냥 그런 짓을 하는 나쁜 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놈을 혼내주고. 처단해야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지. 처단?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신고가가 취소됐는데 포털에는 실거래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들어서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에 관련된 기사들이 탑으로 뜬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기사를 모아서 같이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규제지역 대상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적발이 돼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3, 4월 중에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계약 취소 사례 건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해제 신고 의무화 이후에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건은 총 79만 8천 건이래요. 이 가운데 해제 신고된 건이 약 3만 9천 건으로 거래건 대비 4.9%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해제 신고된 이후 재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해제만 된 건은 약 2만 2천 건이라고 해요. 자, 전체 해제건 대비 56.6%에 달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매도를 포기하거나 또는 허위 신고가 된 케이스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건 중에서 계약 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약 3,700건이니까 신고한 신고 건수는 순수 해제건 대비 16.9%라고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계약의 해제 사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면 매도자가 가격이 올라서 변심으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는 경우 매매 가격이 계약금 100보다 더 오른 경우가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매도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도자의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해야 됩니다. 자, 매수자가 계약 해제에 동의할 일은 거의 없죠. 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도 가끔 있긴 합니다. 전세 임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세를 못 맞췄다거나 또는 실입주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실입주가 불가능하거나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증여자금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증여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데 거의 극소수죠. 매수자가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정인이,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이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등 거래 당사자로서 다수 거래건에 참여하는 등 특정인 다수 거래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 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의심이 될 만한 사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조사는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배액 배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서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세, 대출 규정 위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장난쳤다. 이게 입증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는 사실인데요.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실거래가 시스템 정보 공시 관련돼서 오류가 생긴다라는 얘기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앱에서는 실거래가로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예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중복, 차고 등의 거래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계약 취소가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중복, 차고 거래의 가능성도 있고 의도와 관계없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실거래가인 것처럼 등재되어 왔다는 것 자체도 이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때문에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일단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한 사람이 다수의 계약 해제를 했다라는 건, 그리고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고가 들어갔다면 다시 팔았다는 얘기인데,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고 계약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배액 배상을 받았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배액 배상 받은 것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것도 또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떠오르게 될 것 같은데, 자, 가격 조작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배액 배상 세금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가 뭐 이번 벨벳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우 지겨워. 이거 갖고 도배 지금 그래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도배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 부동산 가격이 투기 세력들의 신고가 농간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니들 지금 신고가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도배를 맨날 해. 맨날 와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떡밥이구나. 그래서 얘기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봤는데, 이 신고가 나온 것 중에서도 실거래가를 잘못 신고해. 그러니까 결국 자전거래 뭐 얘기 나오던 그렇죠. 그거잖아요. 실제 거래 안 해놓고 허위로 거래한 것처럼 가격 올려놓고 신고해놨던 것들은 해제 신고해서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실제 거래 안 했지만 실제 거래한 것처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 있다. 뭐 지난주에도 우리 얼핏 이 얘기 했었는데, 맞아요,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게 조사한다 그랬으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궁금해요. 잘 좀 털어서 실제 그런 식으로 악용했다고 하면 그런 생각 못 하게끔 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막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얘기를 국토부 장관께서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79만 8천 건, 약 80만 건 중에서 3만 9천 건이라 5%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계약 해제를 한 게 아니라 재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뭔가 신고 가격이 잘못됐다든가 해서 사유로 인해서 해제 신고를 하고 다시 신고밖에 할 수 없었던 것까지 빼면 그러면 한 2만 2천 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80만 건 거래했는데 그 중에 2만 2천 건 정도, 그러면 몇 %예요? 한 4%? 아니지, 4%도 안 되지. 한 2~3% 되나요? 그 정도가 실제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해제 사유는 시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이게 지금 전체를 뭉뚱그려 놓은 거니까, 지역에 따라서 후행하는 지역들 중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도자가 난 5억에 팔았는데 지금 시세가 6억이 돼버렸네. 근데 나는 그럼 계약금 5천만 원 배액 배상 해주더라도 6억에 파는 게 이득이니까 그렇죠. 그냥 해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순수 해제한 건들, 이런 것들, 결국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집계를 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통계를 통해서 계속 집계를 하다 보면 이 비율이, 그러니까 순수 해제 비율이 이 정도 나오는 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비교해서 좀 그때그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실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시장 교란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전거래 하지도 않아놓고 한 것처럼 이렇게 장난친 거라고 하면 뭐 처벌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명확해질 것 같고, 뭐 숫자로 봐서는 저는 막 이거 그러니까 도배가 막 하도 올라와가지고 되게 심각한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이게 많은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그분들의 주장도 사실 설득력이 없지. 왜냐하면 전체 거래 중에 80만 건의 거래 중에 얼마 안 되는 이 거래 사례로 시장 전체가 교란이 되나요? 근데 그것도 문제잖아. 예를 들어 그렇죠. 80만 건 거래 중에 엄청 많은 게 다 그런 어떤 자전거래였다고 하면, 야, 이건 진짜 개판, 나라가 개판이네 그건데, 뭐 2~3% 정도 되는 비중의 어떤 거 가지고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억지스러운 그냥 그런 짓을 하는 나쁜 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놈을 혼내주고 처단해야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지. 처단? 네. 소수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가 문제다라고, 시장 전체가 지금 왜곡이 됐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확대된 해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뒷부분에서 지적하셨던 요새 프롭테크라고 해서 이런 공개되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일반인들, 민간에서 그 자료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들이 공개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실거래가가 이만큼 올라왔어? 국토부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앱들이나 뭐 네이버라든가 뭐 호갱노노라든가 그렇죠. 아파트 실거래가 앱 이런 거 통해서 아, 얼마 지금 거래됐구나 보고 이제 시장 상황 판단을 하는데 요게 이제 반영이 DB를 가져갈 때는 되는데 이게 해제됐어라는 DB가 나오는 것까지는 같이 맞물려가지고 좀 못 뿌려주면서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도 뭐 조정할 수 있게끔 데이터, 공공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데이터가 오는 것들을 가공해서 보여주게끔 하는 프롭테크 회사들도 되게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깔끔하게 안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해제된 건지 뭔지 파악 이런 게 좀 잘 안 돼서 그걸 갖다 제대로 못 보여주는 그런 현장 어떤 이 개발자 쪽에서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잘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바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조금 그 부분 서로 매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런 건수가 있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 이런 신고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건지 아니면 처벌을 더 강화해서 무섭게 해서 못하게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인데 개정에 관련된 거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30일 내에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시점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등기 시점 후에 그러니까 등기 시점에 하자 뭐 이때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던 거고 처벌에 관련된 거는 지금 과태료 3천만 원 또는 자격 정지에 대한 부분들이 처벌에 관련된 부분으로 뜨고 있어요. 보면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아, 이게 법하려 하고 입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시장 교란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 비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걸 너무 문제 의식을 안 갖고 그냥 막 하는 아니냐 이런 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도 하는 사람은 있어. 근데 그게 막 당연히 다운 계약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은 문제인 거지. 그렇죠. 하는 몇몇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못하게 잘 막으면 되지.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이 앞으로 개정 쪽으로 갈지, 처벌에 대한 것으로 갈지, 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드러나는 진실은 뭔지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빨리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까지 무슨 아파트 무슨 뭐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담합 이런 것들 조사한다 해서 엄청 막 제보 받고 그랬잖아. 맞아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제보 막 엄청 많아서 접수가 얼마나 많이 됐고 어쨌고 막 처음엔 그래서 정말 아파트 가격 담합이 부동산 가격의 주범인 것처럼 막 으쌰으쌰 시끌시끌했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도자료 냈지만 지금 얘기가 쑥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막상 그때도 제보 받아보면 서울은 몇 개 없고 경기도 일부 지역이고 막상 몇 번 기사 나오긴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별로 실체가 없더라. 맞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뚜껑을 열어보고 실제 어느 정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전체 중에서 그게 드러나야 우리도 지금 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문제에 대한 해결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